캠핑카는 딱 3일 좋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캠핑카를 계약하는 날 기쁨에 충만합니다. 두 번째, 캠핑카를 드디어 인도받는 날 찾으러 가는 그 기쁨이 충만한 날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날 캠핑카에 가족들을 태우고 자 처음 이제 차박도 해보고 야외 캠핑도 해보는 세 번째 날이 기쁨이 충만한 날입니다. 나머지 날들은 그걸 관리해야 될 아빠들에게는 그야말로 버리지도 못하고 주기지도 못하고 팔리지도 않고 하는 캠핑카의 악몽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이제 멀리 이 차량을 가지고 오버랜딩, 그야말로 먼 길을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해야 될 그런 모드를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야말로 가벼운 몸과 가벼운 마음과 가벼운 차량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오버랜딩 장거리 여행을 장기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혹간 이와 같이 3일 천하밖에 되지 않은 캠핑카에다가 쓸데없는 돈질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후회가 막급할 6가지 해서는 안 될, 저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6가지 이 시설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오버랜드의 입장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리에 올라온 것은 겨울철 무시동 히터입니다. 이거는 정말 오버랜딩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백해 무익한 장비이고, 또한 가격도 비싸고 또 덩치가 있어서 시설을 하기도 그리 만만한 장비가 아닙니다. 이게 왜 불필요한 장비냐 하면은, 첫째, 이 뭐라 그러죠, 겨울철을 위한 무시동 히터는 한국처럼 뭐 영하 10도 뭐 이런데 꼭 동계 차박을 해봐야 되겠다, 내 한번 얼어 죽더라도 나가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유효한 장비이지, 만약에 우리가 오버랜딩을 하는 입장에서 사이베리아라든지 또는 아마 알래스카 겨울철에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눈폭풍을 맞고 그 안에서 무시동 히터를 틀기 위해서 그러한 곳에 가신다면은 타국에서 언어도 서투르고 시스템도 잘 모르고 도로 교통도 규칙도 잘 모르고 게다가 또 도로 올 사람도 희박한 곳에 가셔가지고 동계 차박을 위해서 무시동 히터를 틀기 위해서 그러한 곳에 가신다면은 이거야말로 목숨을 타지에다 맡겨놓고 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저는 절대적으로 오버랜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첫째로 제일 피해야 될 곳이 어디냐, 날씨가 불순한 겨울철이죠. 특별히 도로가 결빙이 되거나 또는 그 이후로 눈폭풍이 몰아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오버랜딩을 하신다는 것은 매우 본인에게 위태한 어떤 그 사고를 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그런 곳에 오버랜딩 하시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시동 히터가 뭐 조그마한 뭐 휴대용 배터리도 아닌데 그거를 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또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2V 전열 매트를 놓고 그 안에 슬리핑백 안에 들어가 잔다. 그러면 충분히 외부 온도 영하 15도, 그러면 실내 온도는 한 영하 정도 되겠죠. 영하 2, 3도. 그리고
우리가 각종 전기 제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루 저녁 그와 같은 급변 사태의 추이를 우리가 회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무시동 히터를 고정 장치로 장착을 하고 여행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내 거는 아닙니다만 내 돈 내산은 아니지만은 뭐 알아서 하시오. 그걸 저는 완전히 추천을 하지 않는 첫 번째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하지 마시라 하는 것 중에 아이템은 솔라 패널입니다. 아마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잘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혹여나 조금의 어떤 그 태양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를 엑스트라로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 차량 위에다가 솔라 패널과 그 다음에 MPPT라고 해서 또 차량 구멍을 뚫어가지고 설치를 하고 하시는 해외에 특별히 계시는 그 노랭이들이 많이 이제 그런 일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주 쓸모없는 거는 아니지만은 오버랜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유효한 장비가 아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첫째, 일단은 솔라 패널에서 100W짜리 패널이라고 그러면은 12V로 기준을 했을 때 100% 효율을 낸다 그래도 8A입니다. 8A. 막 200W를 깔아놨다 치더라도 100% 효율에 15A 정도밖에 되지 않은 미미한 전기들이 또 100% 태양광 효율이 있다 치고 10시부터 4시 정도 한 6시간 정도 물론 안 되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투자 대비 이 전기 효율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 투자를 할 만한 어떤 디바이스가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막 그러한 장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애리조나 사막 같은 데 들어가서 차량이 운행을 안 하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7박 8일 뭐 3박 4일 있어야 되는데 한 숟가락의 전기라도 필요하다. 왜냐면 운전을 안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유효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오버랜더들은 우리가 계속 운전하고 여행하고 또 쉬었다가 하루 이틀 쉬었다 또 운전하고 여행하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운전 구간이 있고, 우리가 차량에 올터네이터를 통해 가지고 넉넉한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텔스에도 장애가 되죠. 또 그리고 이제 한국이나 뭐 이렇게 북미 지역이나 유럽처럼 아스팔트가 아닌 지역에 그저 평상도로 먼지가 나는 도로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한 10분만 운전을 하게 되면은 아주 샛노란 그 흙먼지들이 이 앞에 대시보드뿐만이 아니고 좌우측 창문, 심지어는 뒤쪽 그 유리창, 그래 거기에도 엄청난 양의 흙먼지들이 쌓이게 됩니다. 하물며 차량 지붕 위에다 놓은 그 솔라 패널은 백해무익하죠. 왜냐하면은 솔라 패널 위에 또 흙먼지가 많이 끼거나 하게 되면은 효율도 더더구나 떨어지고, 게다가 그거를 또 차 지붕에 올라가서 매번 청소하고 한다는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오버랜딩을 한 그 루트 중에 혹여나 많은 어떤 그 장박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 외에, 그리고 내가 차를 운전하지 않고 무시동 상태에 있다라는 게 며칠이 지속이 될 때에는 뭐 혹여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아마 솔라 패널은 백해무익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 돈이 있으시면은 인산철 배터리를 더 증설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유효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미국에 건너가서 차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기성제품이든 또는 기성제품이 아니고 내가 직접 컨버전을 한번 해보겠다, DIY를 한번 해보겠다 하셨을 때 꼭
삭제를 해야 될 아이템 중에 두 번째 아이템이 솔라 패널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비추하는 설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입니다. 이 녀석은 뭐 동네 영상을 보면은 대부분의 캠핑카에 아예 을에 딱 제일 중앙에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설치를 해놓고 합니다. 본래 여러분이 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정용에는 700W, 업소용에는 1000W 정도의 쿠킹 파워, 그러니까 이제 열이 가해지고, 예를 들어서 700W의 쿠킹 파워를 생산을 하려면은 대개 그 마이크로웨이브 그 오븐이 효율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700W를 가열하기 위해서는 1200W 정도의 전기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한 500W 정도가 부질없이 허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이 낮은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쿠킹 디바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은 마이크로 오븐을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여행 중에 햇반이 아닐까 싶어. 햇반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큰 한인마트나 한국에는 다 있겠죠. 그 외에 어디 가서 햇반을 구하겠어? 그러니까 햇반을 먹을 생각을 하시고 마이크로웨이브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닥 전혀 시나리오에 맞지 않는 얘기곤 합니다. 뭐 잘해봐야 뭐 피자 먹던 피자 데피기, 또 뭐가 있을까? 뭐 찌개 데피기, 그리고 뭐 달걀 뭐 요리 뭐 등이 있죠. 특별히 뭐 달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오븐으로 요리를 하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매운 고추라든지 과일이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또 빈 그릇에 어떤 거를 넣어가지고 요리를 한다든지 혹시기도 하고, 뭐 아마 요리를 하신다면은 감자칩, 뭐 팝콘, 뭐 토스트, 이런 거에 어떤 간이형 음식을 하는데도 전기 효율이 워낙 낮고, 예를 들어서 1200W일 것 같으면 12V로 나누면 100A가 마이크로 오븐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인버터는 미니멈 2000W, 2500W는 돼야 됩니다. 아마 2000W가 돼도 약간 뻥 스펙의 인버터 같은 경우는 한 5분 쓰다가 스탑이 돼버릴 그런 개연성이 많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러한 100A의 실질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케이블도 굵어야 되고 배터리도 짱짱해야 되고 하는데, 한 5분 정도 뭐 음식을 데피는 정도면 괜찮겠습니다만은 이거를 뭐 한 15분 정도의 어떤 음식의 조리를 위해 가지고 쓰기 위해서 마이크로 오븐을 쓴다는 것은 매우 공간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도 비효율적이고, 전기적인 입장에서도 이것처럼 낭비 요소가 많지가 않죠.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데펴 먹는 데에는 저 같으면은 조그만한 그리들, 뚜껑 달린 그리들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피자 같은 거 데워볼 수가 있고, 밥 같은 경우는 막 2인용 암벽밥솥에서 뜨끈뜨끈하게 잘 해잡수시는 게 전기적인 요리적인 면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가 공간이 매우 아까워요. 마이크로 오븐을 놔두는 장소가. 그래서 차라리 이 장소를 잘 아껴가지고 첫째 냉장고를 늘린다든지, 왜냐하면 오버랜딩을 하시다 보면은 음식을 제때제때 공급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넉넉하게 조그만한 냉장고 갖고 다니면서 애쓰지 마시고, 냉장고 큰 거나 아니면 냉장고 2대를 열 만한 공간을 마련하셔서 거기에 일주일 정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차라리 많이 갖고 다니시는 게 공간 활용이나 전기 활용에 더 유용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설비 중에 네 번째는 바로 화장실과 샤워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밤낮 없이 생기는 큰 일과 작은 일을 해결할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캠핑카에 그러면은 뭐 에어컨도 있고 주방도 좋고 화장실하고 샤워실도 좀 있어야 되고
막 그도 못하면은 보라파리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설비를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좀 바지런하신 분들은 그리고 자신의 차량이 뭐 클래스 C 정도나 뭐 되면은 또는 B나 이 정도 어느 정도 크기가 있으면은 포라파리 정도 하나 어디다 숨겨놓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은 클래스 X 좀 작은 차량의 경우에는 한 뼘의 공간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포라파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부피를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위생적이고 또 나름대로 화장실이 없거나 물론 작은 차에서는 이제 샤워장까지 기대는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샤워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샤워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캠핑카나 모빌홈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야말로 폼사예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버랜딩을 하는 입장에서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플래닛 피트니스라고 하는 데는 한 달에 25불을 주면은 카나다,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2천여 개가 넘는 체인점에서 두 사람이 25달러를 가지고 무제한 31일 주야장창 샤워를 할 수도 있고 거기도 엑서사이즈 기계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뭐 찜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마사지라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좀 큰 나라를 생각을 해볼까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데 뭐 칠레도 그렇죠. 남북이 길지 않습니까? 나라가 큰 데에서는 반드시 화물 자동차의 주유소가 발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들이 쓰는 데에는 또한 반드시 화물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샤워 설비가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말만 잘하면 공짜고 대부분 기름 좀 여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들이 많이 있고요. 비싸봐야 해외에서 미국 빼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큰 돈 들이지 아니하고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과연 우리가 뭐 100리터짜리 청수통에다가 뭐 100리터짜리 오수통을 어마어마한 것들을 밑에다 깔고 그 아까운 그 공간을 샤워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 그 내 생각에는 건 돈지랄 같아. 솔직히. 그래서 제가 실용적이지 못한 일단 화장실은 샤워장은 제끼를 해두고라도 화장실 문제도 클래스 X의 좀 작은 차량에서는 상당히 그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이슈가 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그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제 파트너, 제 집사람이 여자예요. 여자들은 또 특별히 아주 짧은 시간에 정말 구차할 정도로 화장실을 소변을 많이 찾습니다. 우리 집사람만 그랬나?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행 중에 운전 중에도 해야 되고 밤에 자다가도 또 이거 일을 또 처리를 해야 되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트라이얼 에러 한번 시도를 해보고 또 수정을 해본 결과 중에 가장 그동안 몇 년 동안 사용했던 게 런치박스용 쿨박스예요. 그러니까 얼음을 넣어가지고 점심을 싸들고 다니는 그런 도시락 가방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밤낮 없이 소피를 보고 그리고 이제 주유소나 또는 휴게소나 어떤 이제 공공 화장실에 도착을 하면은 거기 이렇게 이제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손잡이를 들고 가서 변기에다가 덤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차에 돌아와서 차에도 또 물이 좀 있으니까 약간의 이제 린스도 좀 하고 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유지 관리를 했던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큰 농사를 져야 될 때는 거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녁에 너무 과식을 하거나 한밤중에 또 너무 스낵을 또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1년에 한두 차례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한 그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봉지를 또 잘 이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좀 점잖을 때는 조그마한 가드닝 하는 그 쇼불 있죠. 그 조그마한 삽 땅에 파가지고 묻어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막 그러한 대사변은 1년 동안에 뭐 한두 차례, 그리고 이제 저녁 한 6, 7시쯤에는 반드시 인근의 공중화장실이나 또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데서 반드시 큰 농사를 잘 지은 다음에 이제 취침에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런 여러 가지 실전적인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커다란 그 폴아파트나 더더군다나 뭐 차에다가 샤워장까지 하고 다녀야 될 필요가 있을까? 만약에 이제 그야말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샤워를 못할 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안으로 강가를 찾습니다. 또 으슥한 다리 밑에 또는 조그마한 호숫가에 인근에다 차를 세워두고 야간 포복을 해서 들어가 가지고 몸에 물을 좀 적시고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강가 같은 데 있으면 이제 수영 안내하고, 그리고 이제 또 큰 그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에 가면 웬만한 데는 이제 모래발에 이제 그 모래를 씻고 가기 위해서 임시 샤워장이 있어요. 물론 이제 비누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땀이야 좀 제거하고 갈 수 있지. 그런 여러 가지 잔머리 테크닉을 이용해서 뽑아가기도 하고요. 정말로 이제 물이 없다, 한 이틀을 했는데 막 온몸에 땀이 나서 끈적끈적하다 할 때는 차에서 약간의 물을 좀 틀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물수건 샤워라고 그래야 되나? 닦고 에어컨 틀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은 시원하게 잘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굳이 우리가 큰 공간에 샤워장과 엄청난 예를 들어 100리터짜리 물탱크를 들고 다니다가 깨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물을 또 어디 가서 또 채워 열 겁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 3국에서는. 그래서 샤워장은 혹연 있다 하시더라도 너무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아마 잊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5번째로 별로 쓸모없는 시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닝일 것 같아요. 이 녀석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 하면은 캠핑장에 들어갔어. 근데 이제 캠핑장에 이제 여러 가지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자리가 또 우연하게 나무가 적어. 그래서 거기서 좀 뭐라 그럴까, 먹거리도 좀 펼치고 맥주 한잔 해서 고기 구워 먹고 싶은데 그늘이 없어. 막 그럴 때 한번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디 갔는데 이제 땡볕이고 그늘이 하나도 없어. 자, 이럴 때 그늘을 쳐가지고 점심을 좀 한번 사람도 없어야 되겠죠. 막 그런 데에서 한번 어닝을 쳐가지고 거기서 한번 먹거리를 펼쳐보자. 이게 또 보통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뭐 쳤다, 뭐 음식물 꺼냈다, 자리 깔고 거기서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오버랜드의 특성은 자주 자리를 이동을 해서 계속 이것저것을 보러 가고 또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량하게 이렇게 자리 깔고 뭐를 한다는 거가 조금 여행 스타일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텔스에도 들키기도 할 뿐만이 아니고, 과연 오닝을 뭡니까 그 뭐 차량 지붕 위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쓸만한 물건인지는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붕에 올라간 것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솔라 패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좀 안타깝게 차량을 배터리를 충전한다고 나무도 많이 있는데 나무가 없는 땡볕 아래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배터리를 충전하시겠다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러면은 차가 그늘을 놔두고 땡볕에서 얼마나 또 뜨거워지겠습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차 지붕 위에다가 올려놓는 어닝도 저는 상당히 비추고, 꼭 필요하시게 되면은 자석이라든지 이렇게 강력한 자석을 이용을 해가지고 차체에다가 고정장치를 붙었다 뗐다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냥 천막 있죠, 타프 또는 휴대용 어닝을 쳐가지고 거기서 잠시 잠깐 꼭 필요할 경우만 쓰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아예 고정 설치로 들어가는 어닝은 별로 활용도가 없더라 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뭐라고 할까, 피크닉 테이블이라고 해야 되나? 피크닉 테이블하고 의자 막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쓸모가 없더라. 왜 그러냐면은 저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또 마치 차량을 제작을 할 때 약 한 1.5m 길이에 60cm 정도 되는 테이블을, 얇은 그 밥상 테이블을 열 만한 공간이 있었어요. 아주 유효적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만 7년 차박 생활인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건대 한 5번 정도 그거를 꺼내 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야외에서 이렇게 테이블을 깔고 거기다 뭐 음식을 차리는 거는 상당히 그저 차 안에서 밥 먹는 것보다 거추장스러워요. 첫째. 두 번째, 그 도시에서 할 수 없어요. 세 번째, 아무리 경치가 좋더라도 외국 사람 풍습에 의할 것 같으면은 막 길에서 밥하고 막 이렇게 막 벌려놓고 피크닉 장소가 아닌 바에는 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거기서 멀쩡하게 사람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해변가에서 혼자서 밥상 차리고 뭐 음식을 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경치가 좋고 또 때가 아주 말이죠 좋은 날씨에 있다 하더라도 여건이 허락치가 않으면은 또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여건이 또 허락이 된다 할지라도 제가 다음 행선지가 급하다든지 또는 뭐 몸이 피곤하다든지 해서 한 끼 먹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은,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여행 그 유튜브 영상에서 혹시 보셨나? 보면은 뭐 멋있게 먹거리 차려놓고 먹방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특별하게 의도적으로 그런 세팅을 하고 촬영을 하지 않는 이상에 매일매일의 먹거리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건 연출이죠. 그런데 실제에서는 우리가 몇 끼 먹는 거를 차라리 이 매일 생활하는 차 안에 잘 설치를 해놓고 그 안에서 바깥에서 바람이 불든지 눈비가 내리든지 태풍이 다가오든지 말든지 밤이든 낮이든 시내가 됐든 광야가 됐든 어디에든지 간에 내 마음 놓고 편하게 쓸 수 있는 실내 주방이 제일 왔다입니다. 따라서 저의 생각은 혹기 여러분 가운데 나도 한번 누구누구의 영상을 봤더니 멋있더라, 맛있는 말이지, 음료도 갖다 놓고 거기서 지글지글 스테이크도 구워 먹고 하는 거는 그 매일의 라이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추천사항은 자리가 있으면은 하시는 거는 무방하지만 그게 1년에 한두 차례 하기도 쉬운 이벤트가 아니더라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동의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나는 굳이 해야 되겠다 하시면은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설치를 하고 가지고 다녔었는데, 심지어는 저는 차 안에 세탁기도 갖고 다녔어요. 그거 딱 한 번 써보고 다 뜯어냈죠. 이와 같이 우리는 가끔 우리의 생각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랜딩이 대단한 것 같고 대단한 낭만과 소망과 큰 웅장한 마음을 갖고 출발한다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사실 차라리 조금 더 어깨를 펼 수 있는 잠자리가 좀 넓고 그 다음에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들이 많은 것들이 훨씬 더 좋지, 불필요한 것들을 가급적 제하시고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잘 디자인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서 차를 사고 또 우리가 DIY를 할 거냐, 아니면 1억을 주고 1억 3천을 주고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거냐 하는 문제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여러 가지 짤데기 없는 것들, 괜히 돈질했던 것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하고요. 여러분 그동안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써니였습니다.